차를 안 사면 재테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?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좀 해드릴까요, 여러분들? 내 인생 10년을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. 자동차 유지비를 10년 동안 투자하면 어떻게 얼마가 될까? 저희가 차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동수단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랜저가 갖고 싶은 건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. 그랜저가 갖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이거는 그랜저가 갖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. 근데 사실 그 차가 있으면은 편하고 좀 자유롭긴 해요. 아니 그건 뭐 말이라고 합니까? 자유롭긴 당연하죠. 그러기에는 좀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많죠. 조건 한번 설정해 볼게요. 3천만 원짜리 차라고 하겠습니다. 딱 현실적이다. 물론 보통 요 정도 되면은 1,000만 원 넣고 2천만 원 할부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? 보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. 36개월 2.9% 원리금 균등으로 2000cc 기준으로 할게요. 자동차세 52만 원입니다. 1년에. 그러면 보통 보험료가 연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.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30살 이전에 사시면 초기 비용이 1000만 원이죠. 차에 일단 묶이는 거예요. 58만 원, 36개월입니다. 자동차세는 4.3만 원이죠, 그죠? 네. 보험료는 월 8만 원 정도 하겠네요. 기름값이랑 주차비 이런 거는 사실 차를 갖고 있지 않을 때도 교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퉁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70만 3천 원이네요, 그죠? 70만 원으로 합시다. 자, 총 70만 원입니다. 이 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얼마가 될까? 처음에 초기 비용이 1000만 원이잖아요, 그죠? 기대 수익률을 연 12%로 한번 해볼까요? ETF 같은 경우 평균 수익률이 한 12% 정도 됩니다.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그냥 매기는 겁니다. 10년? 10년 이제 월 70만 원이잖아요, 그죠? 아까 유지비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죠? 700달러 10년 뒤면 1억 8,700 정도 되겠네요. 15년을 한번 해볼까요? 15년. 근데 차를 사면은 3년만 내잖아요. 요 이유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. 방금 한 게 10년이었고 15년은 왜 하냐? 한 28살에 차를 사려고 마음 먹었어요. 15년이 지나잖아요? 그럼 제 나이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15년을 하는 겁니다.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3억 8천이 돼 있네요. 3억 8천. 아까 전에 10년 했을 때랑 5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2배가 돼 있죠, 그죠?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겠죠. 왜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냐? 차를 한 번 딱 사잖아요? 그러면은 좀 감당하기 힘든 고정비가 생기잖아요. 이렇게 70만 원.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감당하기 좀 어려워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? 그럼 만성이 됩니다. 만성이. 아, 나 이거 뭔지 알아. 시간 지나면 3년 저거 할부 다 냈어요. 그래서 이제 내 차가 됐어. 더 이상 빚이 없다 이 차에. 그러면 갑자기 70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, 한 달에. 그러면 그걸로 또 다른 차를 살 수 있다 생각해요. 그럼요. 그래서 이 차를 갈아치우고 한 100만 원이나 한 90만 원 월 납입금 들어가는 차로 더 좋은 차로 바꾸더라고. 70만 원이 이미 인이 100인 거야. 맞아요. 맞아. 그러더라고. 차는 보통 보증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돼 있어요. 3년이 지나면은 내 차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하려고 알아봅니다. 미리 중고차 가격을 딱 알아보잖아요? 그러면 딱 계산이 나와. 내가 여기서 얼마만 더 보태고 똑같은 월 납입금으로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겠구나. 계산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. 그래, 70만 원씩 내던 사람이 더 비싼 차를 산 다음에 야, 전보다 30만 더 내면 이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만. 맞아요. 100만 원이 들어간다 생각하지 않고 3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.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나는 현금으로 사면 저 계산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? 아니지. 그 차값을 나눠내는 개념인 거지 한 번에 내든 나눠서 내든 사실 똑같은 거야. 똑같지. 기변을 자주 하잖아요? 똑같은 거야 저게. 근데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변을 안 하냐? 합니다. 3천만 원짜리 차가 아직 가치가 한 1900만 원이네?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 더 보태면은 기변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. 나 그것도 알아. 또 바꿔요. 그래. 똑같아. 그래. 오히려 접근성이 자주 바꾸고 접근성이 더 뛰어나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기적의 계산법. 3천만 원짜리 차를 2천만 원 할부로 했을 때 유지비가 70만 원이란 말이지. 이 금액이면 수입차 뭐까지 탈 수 있는지 아세요? 한 E클래스 정도? E클래스까지 탈 수 있어요. 진짜? 맞았어.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수입차가 많은 거야 길거리에. 물론 나중에 차 반납하거나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 10원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볼 수는 있지만 매월 차를 유지하는 데는 7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. 나중에 그지가 될지라도 520D도 충분히 탈 수 있고 금융 프로그램 중에 뭐 파워금융리스라든지 그 차값의 60%를 유예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은 E클래스나 5시리즈 같은 경우에 선납금 30%에 유예
65% 이런 금융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런 거는 월 납입금이 한 15만 원밖에 안 돼요. 오씨 이거 탈만한데? 아, 이 차는 잘 나가는 차라서요. 3년 뒤에 이 차값이 65% 충분히 나옵니다. 그러면 이 차 팔고 네. 이거 갚으면 돼요. 가능해 보입니다. 실제로 엔카 이런 데 들어가면 진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. 자,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. 28살 선 정도 됐을 때 나는 차가 사고 싶고 그래서 차를 샀고 내 친구는 차를 안 샀어요. 안 사고 내 친구는 재테크를 냈어.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?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. 그 친구가 만약 재테크를 했다 그러면은 절대 못 따라갈 거예요. 못 따라가죠. 그 친구보다 월등하게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친구를 못 따라갈 거예요. 절대로란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. 그 친구는 35살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사거나 뭐 주식 장기 투자를 했거나 자본소득을 막 늘려가고 있는데 본인은 차 바꾸거나 차 유지하는데 돈 다 쓸 거예요. 그리고 그 차를 다 쓰고 나서 또 다른 차를 사고 이런 게 이제 별로 감흥이 없어서 막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재테크를 했는데 그 돈이 또 그때 갔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불어나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거지. 갭이 네. 너무 커져버리는 거야.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저는 현금 주고 차 사가지고 고장날 때까지 탈 건데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 3천만 원이 나중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월 납입금은 없이 그냥 3천을 그냥 네. 묶어뒀을 때 진짜. 네네. 그냥 3천만 원 그냥 묻어둔 거예요. 9,300만 원이 돼 있네요. 10년을 했을 때 9,300만 원. 15년을 한번 해볼까요? 1억 6천원이 돼 있네요. 돈이 많을 때는 3천만 원 사실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닌데 사회 초년생 때 3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. 엄청 큰 돈이에요. 근데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한 거는 진짜 이거는 객관적인 계산만 한 거예요. 만약에 차를 사시게 되잖아요? 이거보다 돈 더 많이 써. 근데 장담하는데 못해도 이거 2배 쓸걸요? 왜냐? 차가 있으니까 또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. 돈 쓸어 다니죠. 정말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저축을 못 할 거예요, 아마.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250만 원을 버는데 한 70만 원 나가고 여기저기 또 차 타고 다니느라고 한 100만 원을 써요. 그러면은 150만 원의 나머지 돈이 생기죠? 거기서 또 내가 또 따로 쓰는 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고정 비용도 있을 것이고. 그럼 얼마 안 남죠? 그러면은 그냥 써. 어차피 얼마 안 남기 때문에 하나마나 티도 안 나니까 그냥 차라리 쓰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그냥 씁니다. 해버리지.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제품이잖아요. 그죠. 사람이 비싼 제품을 살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. 왜냐하면 대단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. 나는 어떤 합리화까지를 봤냐면 네. 옷을 좀 많이 사 입는 친구가 있었어요. 나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옷을 사 입으니까 옷을 왜 사 입습니까? 이쁘려고. 이쁘려고 사 입는 거잖아. 그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사는데 50만 원어치 옷을 사는 게 더 멋있을까? 아니면 50만 원 유지비를 내고 차를 타는 게 더 멋있을까? 그거네. 어차피 나는 차 안 샀어도 50만 원을 옷값으로 썼을 거 아니야. 그럼요. 그 돈으로 차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. 그게 더 가성비 아닐까? 뭐 그 두 개를 놓고 보면 당연히 차 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?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계속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지. 그때부터 계속 내 곁에 차가 있는 거지. 그치. 그리고 한 번 사면 차가 없이 살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요. 언젠가는 사게 될 거란 말이죠, 사람이. 그러면 최대한 늦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. 내가 차가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아. 자기 자신을 속일 필요는 없는 거야. 내가 차 안 사도 돌아다니는데 문제 없어. 그러면 안 사는 게 좋겠죠. 사실 내가 사회 초년생 때까지 차 없이 어떻게 살았어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차 없이 학교도 버스 타고 잘 다녔잖아. 막 20분 30분도 버스 타고 잘 다니고. 그럼요. 차가 진짜 한 번씩 진짜 필요하다. 공유차 쓰세요. 공유차. 나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. 공유차 하루 쓰면은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. 맞아. 맞잖아요. 은근히 이것저것 하면은 그러면은 계산 나오죠. 여기서 곱하기 30 하면은 차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는데? 또 산수로 하면 그게 이득이죠. 그게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정말 그 안 좋은 계산이에요. 제 아는 동생은 27살 때부터 차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차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수입차를 갖고 있어요. 네. 돈이 10원도 없습니다. 10원도 없어요? 과장이 아니에요. 돈을 꽤 잘 벌던 동생이거든요. 네. 돈이 한 푼도 없어요. 돈이 없을 때의 차값은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십시오.